오타니와 이정우 에런저지까지 볼 수 있는 기회, 이현우의 MLBTV 개막 직관 투어.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이번 겨울의 매치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간 매치가 과연 다저스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겨울 매치의 변화 중에서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거는 프랜차이즈 스타들과의 결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치는 이번 겨울에 브랜든 니모, 피트 알론소, 에드윈 디아즈, 제프 맥닐과 결별을 했습니다. 모두 이 팀에서 드래프트가 됐거나 전성기를 누렸던 선수들인데요. 하지만 코엔 구단주와 데비 스턴스는 니모와 맥닐은 트레이드를 통해서 보내버렸고요. FA가 된 알론소와 디아즈는 모두 잡지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현우 의원님께서도 이 매치 팬이신 현우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상처를 받으신 모습 제가 또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또 분명히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팀 케미스트리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해야 될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매치가 메이저리그에서 지난해 가장 많은 돈을 쓴 팀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뛴 선수들을 정리를 하면서 구단의 분위기 전체적으로를 전환하는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수비 문제, 아니면 또 이제 계약 기간 문제, 이런 것들도 또 부차적인 이슈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결별 과정에서의 사실 아쉬움도 조금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오랜 팬들의 상실감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물론 코엔 구단주 인수 이후에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팀 프랜차이즈 스타가 아무튼 팬들에게 주는 감정은 특별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피트 알론소 같은 경우에는 매치 구단 역사상 통산 홈런 1위인 선수이고요. 브랜든 니모 같은 경우에도 구단 통산 득점 6위, 그리고 정말 많은 인기를 누렸던 선수이고, 맥닐은 타격왕을 기록을 했었던 선수, 그리고 디아즈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마무리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매치 팬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팬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또 후속 작업이 굉장히 좀 중요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니모 대신에 영입했었던 이 시미언 선수, 사실 타격에는 문제가 최근 두 시즌 동안 있었습니다만 수비는 또 여전했다. 이 수비 강화를 먼저 내세우면서 트레이드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디아즈를 놓치는 대신에 영입한 데빈 윌리엄스 역시도 사실은 3년에 5,100만 달러를 받는 선수인데, 지난해 불운했다고 하지만 사실 디아즈에 대비해서 확실한 업그레이드라던가 디아즈의 공백을 완전히 메울 선수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알론소도 놓치고 폴란코 선수와 이전에 4천만 달러 영입, 작년에 반등하기는 했습니다만 1루 수비 경험이 통산 1이닝밖에 없는 선수에게 1루를 맡기겠다. 이것도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포인트였고요. 그렇죠. 여기까지 사실 매치 팬들의 팬심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코엔 구단주 그리고 스턴스 사장은 앞으로의 대대적인 이 보강을 예고를 했었고, 가장 먼저 타깃이 된 선수는 역시 칼 터커였습니다. 이 빈 외야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를 이제 터커로 메우려고 했었고, 4년에 2억 2천만 달러,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베팅했습니다만 코엔 구단주도 사실 영입을 자신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더 한 수 위인 팀이 나타났었죠. 그렇죠. 다저스가 바로 2억 4천만 달러, 연평균으로 했을 때는 6천만 달러의 대형 계약을 터커에게 안기면서 매치는 대체제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대체제로 생각한 거 비셋이었습니다. 비셋과 3년에 1억 2,6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은 거죠. 그렇습니다. 비셋 선수 이번 FA 시장에서 터커 다음 최대어로 평가를 받았었죠. 린도, 소토와 함께 분명 타선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선수인데, 지난해 이제 월드 시리즈에서 2루수로 처음 나서서 이제 다른 포지션으로 기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보여줬습니다만, 이 3루는 아직까지 좀 무릎표란 말이에요. 그렇죠. 비셋이 사실 유격수 중에서 가장 수비를 못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지속됐었던 하체 부상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어깨 그리고 이제 송구 정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 사실 유격수보다 3루수가 평균적인 송구 거리는 짧긴 합니다만 어깨가 강력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인데, 비셋이 3루 수비 경험도 없을 뿐더러 어깨 쪽에서도 좀 유격수에서 좀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3루에 잘 적응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스턴스 사장이 최근 폴란코와 시미언, 린도, 비셋까지 내야진 모두 유격수로 메이저리그 커리어를 시작한 선수들이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수비에 대한 우려도 덮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한 가지 얘기해야 될 게 있는 게, 유격수로 시작한 건 맞는데 네. 과연 수비를 잘하는 유격수는 몇이나 됐었냐. 그러니까 유격수를 잘했으면 계속 유격수에 있었겠죠, 사실. 그렇죠. 사실 시미언은 1루에서도 수비를 나쁘지 않게 하는 선수이지만
폴랑코와 비셋은 유격수 출신이라고 하기에는 유격수 수비도 너무 좋지 않았고요. 특히 폴랑코 같은 경우에는 2루 수비도 낙제점 판정을 받으면서 이번에 1루로 옮기게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비셋의 3루 수비만큼이나 폴랑코가 1루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지금 매치의 수비진에는 물음표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비셋 영입 이후에도 사실 외야는 계속 비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중견수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화이트삭스의 중견수인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 벨린저를 FA에 영입하는 대신에 이 트레이드로 좀 선회를 했어요. 그렇죠. 대가는 적체된 내야 유망주 중에 한 명이었던 루이상의 아쿠냐. 사실은 대가 자체는 크지 않았거든요. 문제는 이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가 2023년에는 38홈런을 기록할 정도로 분명히 타격 역시도 잘하는 선수였는데 최근 2년 동안에는 연속해서 WRC 플러스 그러니까 득점 생산성이 84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리그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반등할 수 있을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반면에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OA 플러스 7점. 사실 이 선수 이미지와 다르게 또 수비는 굉장히 좀 잘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외야보다 보강이 좀 절실했던 쪽 선발이긴 했었잖아요. 그렇죠. 선발진 같은 경우에는 프레드 페랄타를 영입하기 전까지는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지는 게 사실 지난해 후반기에 매치가 부진했던 원인 역시도 이 선발진이 빨리 무너지면서 그게 불펜 부하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프 시즌에 매치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선발진 보강이었었는데 정말 트레이드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맥클레인, 피터슨, 홈즈, 머네아, 센가까지 이미 로테이션이 꽉 차긴 했었습니다만 뚜렷한 에이스가 없었고요. 뭐 발데스, 수아레즈 이런 FA 선발 투수들이 있긴 했었지만 실제 영입 가능성은 또 그리 높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스턴스의 선택은 이 페랄타 선수 트레이드였습니다. 그렇죠. 미러키의 우한 에이스인 페랄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 매치 선발 로테이션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토비아스 마이어스까지 데려오면서 이 선발 뎁스를 메우는 데 성공을 했었는데 물론 영입을 위해서 내준 이 제트 윌리엄스와 브랜든 스프롯 같은 경우에는 유망주 랭킹 탑 100 안에 드는 선수들인 만큼 사실 출혈 역시도 만만치 않은 편이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좀 필요한 영입이었다는 얘기 또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매치의 보강 지금까지 플러스가 맞냐 마이너스가 맞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 나간 선수들의 올해 예상 WAR이 11.8승이라고 합니다. 영입한 선수들의 예상 WAR은 13.7승. 그랬을 때는 플러스 1.9승. 확실히 또 전력이 보강되기는 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 영입한 선수들의 WAR 합계는 영입한 선수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는데 나간 선수들의 WAR 합계가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에 상승폭은 높지 않았습니다만 예상 WAR 기준으로 말했을 때는 정말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다저스 같은 경우가 54.3승으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2위 양키스가 47.3승이거든요. 그 다음이 매치입니다. 매치가 46.7승으로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가운데 놀랍게도 그냥 예상만 살펴봤을 때는 전체 3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우려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경쟁력 있는 로스터를 꾸렸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매치가 얼마를 쓰는지를 좀 짚어보면 뭐 당연한 결과이기는 한 것 같거든요. 사치세 기준 페이롤이 3억 8,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는 5,640억을 쓰고 있는데 이 정도의 로스터는 당연히 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다저스의 4억 1,200만 달러, 6,040억 원에 이은 메이저리그 전체 2위 기록 그런 돈을 지금 매치가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비슷한 돈을 쓰지만 이 다저스의 로스터를 살펴보면 정말 빈틈이 없는 역시 월드 시리즈 2연패를 달성하고 3연패를 노리는 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치의 로스터는 선수들 몇 명을 보면 슈퍼스타들도 몇 명 섞여 있기는 하지만 이 전체적인 라인업이라던가 선발진을 살펴봤을 때 여전히 이 구멍이 많은 것이 보입니다. 그랬을 때 올해는 가을 야구를 넘어서 우승에 도전할 수 있을까? 이 사실은 의문이 어느 정도는 드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매치가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다저스를 가장 괴롭힌 팀,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발목을 한번 붙잡을 뻔한 팀이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적으로 이제 가을 야구에 탈락을 했었는데 올해 절치부심 대규모의 보강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을 야구 갈 수 있을지, 월드 시리즈 우승 도전할 수 있을지. 뭐 여태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매치는 나간 선수가 많았지만 많은 선수들을 채워서 WAR로 봤을 때는 다저스 다음으로 내셔널리그에서 높은 팀이 됐다. 그렇죠. 이게 여태까지 저희의 결론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함정들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사실 저는 들거든요. 사실 매치의 연고지인 뉴욕은
가장 큰 빅마켓 구단으로서 사실은 많은 이 팬들의 관심과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욕에 처음 온 선수들은 정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사실 많잖아요. 이런 적응 문제와 더불어서 팀 케미스트리 때문에 트레이드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8명의 새로운 선수들이 매치 로스터에 추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로스터가 26인이라고 했을 때 30%가 바뀐 건데 팀 케미스트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적응적인 측면에서도 좀 걱정이 되는 그런 포인트인데 결국에는 이제 선수들이 예년만큼 해줬을 때 이 정도의 성적이 나올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년만큼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면 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쓴 돈만큼 효과를 못 볼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결국에 매치는 성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도 소토를 사면서 사실 가을 야구를 넘어서 대권 도전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말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극적으로 탈락한 매치잖아요. 이 성적으로 증명을 하면서 포스트 시즌 진출은 이뤄내야 되고 그랬을 때 이 다저스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는 정규 시즌을 어떻게 치르는지를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단기적에서는 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야구이기 때문이죠. 오늘 좀 저희가 매치 오프시즌 움직임과 함께 올해 경쟁력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현우 MLBTV는 비시즌에도 매일 있는 스토브리그 소식 영상과 라이브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메이저리그 소식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비시즌에도 잊지 말고 계속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 시즌 개막에 맞춰서 직관 투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양키스의 단독 개막전을 시작으로 이 다저스와 애리조나의 개막 3연전까지 총 4경기를 보는 일정인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른 소식을 통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